빈틈을 계속 발견하는 단계인데 재밌는 거 좀 이 부분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고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게 조금 메리트인 것 같고요. 다만 좀 힘든 부분은 안녕하세요. 병원 언니 정지훈입니다. 자, 오늘 옆에는 저번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영상에 뵈셨던 윤소희 실장님 또 나와주셨습니다. 사실 저희 옷이 똑같죠? 아마 아실 거예요. 하루 만에 뭐 여러 개를 찍구나 아실 텐데 영상은 이렇게 쪼개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이 주제를 딱 준비를 한 게 총괄실장이 되신 지 이제 거의 한 달이죠. 네, 이제 거의 한 달 됐어요. 너무 감사하게도 어느 날 이렇게 카톡이 오신 거예요. 진짜 총괄실장으로 승진됐다고. 근데 제가 진짜 그거 보고 너무 기뻐서 그때 저희의 그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. 네. 빨리 되실지 알았어요. 워낙 책임감이 많으시기 때문에.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 좀 썰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일단은 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시작해서 그 다음이 이제 상담 코디, 상담실장, 총괄실장까지 몇 년이 걸리신 거죠?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진짜 짧은 거죠. 비교죠. 이게 저희가 뭐 평균을 낼 수는 없지만 진짜 짧은 게 제가 볼 때는 한 3년인 것 같고요. 5년도 짧은 편이고 보통은 한 8, 9년 차 경력 맞죠?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죠. 대부분 네. 그렇죠. 네, 나름의 저희의 평균입니다. 자, 이게 많은 병원 직원들이 최종 목표가 요즘은 총괄실장이라고 할 만큼 이게 관리자들이 병원의 중책이잖아요. 뭐 총괄실장, 뭐 경영이사, 또 뭐 행정, 뭐 원장 요즘 이렇게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생각보다 많이 됐어요. 네, 완전 이제 기업체예요. 그래서 경영 관리를 위해서 이제 이런 총괄실장님을 두는데,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커리어를 쌓는 직원들이 많아서 오늘 이제 그 좀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풀고자 이렇게 제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코디랑 상담실장이랑 총괄실장이랑 이렇게 다 겪어보시니까 짧은 기간 동안 네, 그 마음가짐 차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? 마음가짐 일단 출근할 때부터 좀 달라요. 코디네이터였을 때는 오늘 실수하지 말자. 팀에 누를 끼치지 말자. 실장님은 앞에서 실수하지 말자. 약간 이런 쪽이었다면 실장이 되고 나서는 그래도 팀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팀원들 좀 잘 이끌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, 아무래도 상담실장은 매출로서 좀 보여지는 게 많아서 오늘 오시는 이제 고객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런 좀 책임감이 조금 더 커지고, 응대를 뭐 한마디를 하더라도 코디네이터였을 때는 조금 의례적으로 했다면 상담실장일 때는 정말 이분이 다음에 또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조금 이제 그게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. 그럼 두둥 총괄실장은요? 총괄실장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워요. 마음이 무겁고, 약간 오늘 병원에 좀 이제 순탄하게 지나가야 될 텐데, 뭐 직원들 다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야 될 텐데 오늘은 또 어떻게 좀 병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조금 더 점점 더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고, 그거에 따라서 걱정도 커지고 책임감도 커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. 진짜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무게, 왕관을 쓴 자 무게를 견뎌라 뭐 이건 것 같은데, 진짜 예전에는 나무, 이 나무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진짜 숲을 보셔야 되는 그런 자리에 오르신 거네요. 네.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 숲을 이제 좀 가꿔라 라고 주신 게 아마 관리자 자리가 아닐까 한데, 이게 이제 제가 한 달밖에 안 된 총괄실장이라서 오히려 더 풀어주실 게 많을 것 같아요. 그 생생한 경험 같은 게 총괄실장도 한 5년차, 3년차 되면은 또 그게 옛날 일이 돼버리고 익숙해지니까,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진짜 실질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, 실제 이제 총괄실장이 되고 보니 업무들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. 그럼 뭐가 이렇게 이제 진짜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, 뭐 그런 게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뭐 컴플레인 건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었을 때, 예전에는 사실 피할 길이 있었어요. 제가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총괄실장한테 넘긴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, 이제는 뭔가가 일이 생기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해결을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책임감이 좀 확실히 커지기도 했고요. 제가 생각했던 총괄실장의 업무랑 현실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거 궁금해요. 그래서 어떻게 제가 달라요? 항상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다녔을
어렸을 때 봤던 총괄실장 분들은 되게 안정적이고 여유 있고 되게 포스도 있고 되게 멋있었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굳은 일이 되게 많고 힘든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. 보셨던 분들이 진짜 프로였나 봐요. 그 백조가 물 밑에서 발길질을 막 이렇게 할 때 위에는 우아한 것처럼 정말 이게 프로가 딱 티가 안 나잖아요. 근데 수많은 그 일들을 뒤에서 다 처리하고 해결하고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. 저도 돌이켜보면. 지금 이제 맡게 되시는 업무가 모든 걸 아마 아직 한 달이면 파악해가는 단계도 많으실 텐데 가장 조금 힘든 업무 또는 재미있는 업무 이런 거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현실적으로 아 이런 업무가 있구나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한 달 차고 아직도 파악 중이고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. 빈틈을 계속 발견하는 단계인데 재밌는 부분은 제가 뭐 실장으로 상담 팀원으로 근무했을 때 좀 이 부분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병원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게 조금 메리트인 것 같고요. 다만 좀 힘든 부분은 아무래도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직책이다 보니까 맞아요. 네, 팀원으로 있었을 때는 사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전체를 좀 다 관리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. 누군가에게는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그게 좀 성격적으로도 좀 어렵기는 하고 저는 지금도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확실히 관리자는 무조건 문제 해결 중심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직원일 때는 뭐 제안하고 누가 제안한 것도 그냥 뭐 되나 보다 하는데 이 관리자는 언제 이 액션 플랜이 어떻게 돼야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로 변화를 바로바로 이끌어내야 되는 결과적인 책임자니까 그런 좀 부담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게 총괄실장이라고 다 똑같은 업무는 아닐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시는 병원은 세무적인 거나 뭐 마케팅, 직원관리 모든 걸 다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? 저희는 직원분들 규모가 한 30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규모이고 그래서 제가 뭐 직원 관리, 쉽게 뭐 출결이나 근태나 뭐 연차 관리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 CRM 이제 프로그램 다 병원 근무하시는 분들 아실 건데 그거를 기반으로 좀 통계도 확인도 하고 그래서 통계 보면서 계절감이나 뭐 추이도 분석도 나름 해가면서 뭐 다음 이벤트는 또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있고 인사, 면접 이런 부분도 이제 직접 담당을 하고 있고 다양해요. 와 이게 또 관리자가 되면은 다 데이터 기반의 것들이 나와야 돼요. 결과, 그 다음에 진짜 DB 관리부터 해서 모든 거를 통계시켜서 수치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담실장님이라면 내가 그냥 이번 달에 상담 많이 해서 인생 많이 가져가네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다면 총괄실장님은 전년도 대비 이번 연도는 매출이 20%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그럼 예를 들어서 진료별로 다 찾아내야 된다든지 소개율이 떨어지진 않았을까? 그런 것들 그래서 다 보셔야 돼요.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실장일 때는 이번 달에 내 총 매출이 얼마고 내 지정 뭐 고객들이 얼만큼 뭐 매출을 좀 기여를 해주셨구나 감사 인사 해야겠다 이 정도 사실이었다면 총괄이 되고 나서는 지난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맘때쯤에는 뭐 리프팅이나 뭐 스킨 부스터의 매출이 어느 정도를 견인을 해줬는데 왜 이번 달에는 그렇지 못하지? 뭘까? 이유가 뭘까? 경쟁사는 뭘 하고 있지?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력이 얼마나 많아야겠어요. 실무도 다 알아야 되죠. 이 업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죠.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시네요. 너무 부족해요. 그러면 앞으로 목표도 궁금해요. 더 이상의 목표가 있나요? 목표는 사실 총괄 실장이 되고 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미지로 이제 병원을 좀 이제 긍정적인으로 이제 열정적인 병원을 만들고 싶은데 저희 지역 그 구 안에서 1위를 하는 게 사실 목표예요. 구 안에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영향력을 넓히고 싶은 게 목표인데 해봐야죠. 이게 목표는 제가 늘 말하지만 달성하고 나면 없어질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난 총괄실장 돼야지. 그럼 총괄실장 되고 나면 목표는 사라지는 거지만 계속해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확장하고 이러면 정말 돌아보면 이만큼 성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빨리 윤소희 실장님처럼 총괄실장 되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좀 이렇게 노하우
비법 이런 거 알려주세요. 본인한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사실 이거 왜 나한테 시켜라는 마인드보다는 나한테 맡겨진 거니까 좀 내가 확실하게 잘 해가지고 눈에 띄어야겠다. 이런 마인드로 하나씩 작은 맞아요. 것부터 그렇게 해 나가시면은 사실 네. 관리자 입장에서는 다 보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마음가짐을 하시면은 기회는 사실 올 사람한테는 다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맞아요. 네, 운도 중요하기는 한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가 되고 안 되고 그 단계까지 가시려면은 본인이 항상 그 업무 외적으로도 내가 다음 단계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시면 너무 좋은 네. 것 같아요. 제가 쭉 이렇게 많이 콜라보도 해보고 노하우를 들어보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병원에서의 그런 시키는 것들이 다 잡무인데 성장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다 기회로 맞아요. 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잡무라고 생각을 어떤 것도 잡무는 없어요. 아무리 분리수거 하나 하는 거라도 그게 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정말 잡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하는지에 따라 또 손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얘 이거는 정말 깔끔하게 잘한다 맞아요. 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네. 잡무는 사실 없잖아요, 병원에 말씀하신 네, 것처럼. 맞아요. 와, 이렇게 담백하게 이런 노하우를 잘 전수해 주신 것 같아요. 자, 저희가 또 영상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이어서 네. 보도록 하고 구독자 여러분들과는 다음 시간에 네, 또 만나요. 네.